안녕하세요. 음성인식 기술셀 황성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엔드-투-엔드 음성인식입니다. 먼저 발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엔드-투-엔드 음성인식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드리고 E2E ASR 구조들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E2E 음성인식을 적용하는 첫 번째 서비스인 티저나 통화 녹음 음성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기존의 모듈 방식 음성인식의 구조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고 상용에 적용된 만큼 보시는 형태로 사실상의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입력 음성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음향 모델, 언어 모델을 포함하는 디코더, 리스코어링 단계를 거쳐서 인식 결과가 결정됩니다.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은 각각 분리되어 학습되고 음향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도 모노폰, 컨텍스트 디펜던트 GMM, 얼라이먼트, TDNN 모델 학습 단계를 거치고 이와 별개로 언어 모델 학습 이후 발음열과 HCLG 형태를 만들고 세컨드 패스 LM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이름만 알려드렸지만 그것만으로도 기존 방식은 매우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NN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이후에도 이 구조에서 음향 모델, 언어 모델 등 각각의 모듈에 DNN을 적용해 왔고 많은 성능 개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구조에서 음성 인식 개선이 한계를 보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입니다. 그럼 E2E 방식의 구조도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2E 구조는 이전 방식에서 사용되는 모든 모듈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방식에서 모든 모듈이 다른 목표로 학습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를 줄일 수 있고 특히 매우 어려운 문제인 대화체 인식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와 학습 방식이 단순화되면서 전통적인 음성인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다 쉽게 연구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E2E 음성인식 구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표적인 모델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선호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조 4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오래전에 제안되었고 기본적인 구조인 CTC와 여기서 발전된 형태인 RNNT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레이프스가 제안한 방법으로 스트리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CTC는 보시는 것처럼 음향 모델 역할을 하는 인코더만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충분한 성능이 나오지 않아 FST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후에 RNNT에서 언어 모델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가 추가되면서 단독으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난스트리밍 방식으로는 시퀀스 투 시퀀스 기반의 라스와 여기에 CTC를 추가한 하이브리드 어텐션 CTC가 있습니다. 음성 파일 전체가 있을 때 셀프 어텐션이 포함된 인코더와 언어 모델 역할의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는 방식으로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리더보드에 랭크된 방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RNNT와 하이브리드 어텐션 CT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RNNT는 CTC 다음으로 그레이프스가 2012년에 제안한 방법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CTC의 언어 모델 역할을 하는 프레딕션 네트워크를 추가했고 CTC 로스보다 좀 더 제너럴라이즈된 트랜스듀서 로스를 적용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얼라이먼트 예시입니다. CTC와 모든 얼라이먼트의 확률을 계산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하나의 프레임에서도 여러 라벨이 출력 가능합니다. 좋은 성능과 짧은 레이턴시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E2E 기반의 스트리밍 인식기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 방법에 비해 전체 모델 사이즈를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인식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RNNT를 이용한 온디바이스 인식기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어텐션 CTC 방법입니다. 어텐션이 좀 더 모노토닉한 특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CTC를 추가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시간에 따른 멀티헤드 어텐션 웨이트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위쪽은 CTC가 없는 경우로 어텐션이 모노토닉하지 않게 잘못 형성되었지만 아래쪽과 같이 CTC를 함께 사용한 경우
더욱 모노토닉하게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CTC는 추가할 경우 학습 수렴 속도를 빠르게 하고 디코딩에서 CTC 프리픽스 스코어와 어텐션 스코어를 함께 사용해서 어텐션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토큰 반복 현상, 끝지점 결정 등의 문제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곧 이어 설명드릴 티저나 통화 녹음 음성 인식에서 저희도 이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E2E 음성 인식을 적용한 통화 녹음 음성 인식 및 요약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티저나 통화 자동 녹음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음성 인식, 화자 분할, 내용 요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화 내용이 검색 가능하게 되고 화자 분할된 결과를 볼 수 있고 선택한 부분의 청취가 가능합니다. 올해 말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서 내년 중순에 정식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적용한 E2E 음성인식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통화녹음 음성인식기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E2E 음성인식기가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전화통화 녹음이라는 최고 난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2E 방식이 적용돼야 된다고 판단했고 부족한 시간이지만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난 스트리밍 방식 중에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라스와 하이브리드 방식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하이브리드 방식의 장점뿐만 아니라 개발 요건으로 음성과 인식 결과의 동기화가 필요했습니다. 라스에서 어텐션으로 얼라이먼트를 추정하는 것은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CTC 기반의 얼라이먼트가 필요했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대 230만 명이 하루에 15통화를 할 경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230만은 현재 티전화에서 통화 녹음 옵션을 사용 중인 사용자 숫자이고 15통은 평일 1일당 평균 통화 숫자입니다. 높은 인식률을 위해서 무거운 방식을 선정했기 때문에 디코더 속도를 최적화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 간단하게 디코더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통화 파일이 들어오면 EPD, 엔드포인트 디텍션으로 발화 단위로 분할하고 특징 추출, 인코더를 통과한 후 디코딩 루프에서 어텐션 스코어와 CTC 프리픽스 스코어를 합합니다. 인식 결과가 결정되면 분할된 파일별로 CTC 얼라이먼트를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분할된 인식 결과와 얼라이먼트를 합쳐서 마지막 결과를 만듭니다. 이후에 화자 분할 단계가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기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인식률과 속도를 위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인데요. 높은 인식률을 위해서 당연히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개발 초기에 실제 데이터가 전혀 없었고 데이터 수집은 비용과 시간은 물론 정성까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많지 않지만 수집되는 대로 학습에 반영하고 있고 그때마다 인식 성능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화 길이인데요. EPD로 분할한 파일의 길이가 길수록 음성 인식률은 좋아지고 짧을수록 속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적절한 지점을 잘 찾아야 했습니다. 모델 크기 또한 당연히 클수록 성능이 좋고 작으면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 또한 적당히 좋은 지점을 찾아야 하고 디코더의 빔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클수록 좋지만 속도 문제가 더 시급해서 빔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디 디코더를 적용했다가 다른 부분에서 속도가 개선되면서 빔을 다시 크게 할 수 있었습니다. CTC 프리픽스 디코딩은 어텐션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서 인식률에 도움이 되지만 속도를 많이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현재 상용 버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향후 연구 개발을 통해서 되찾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작년 말에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인식 성능과 인식기 속도의 스루풋입니다. 2월에 리얼 데이터 없이 E2E 인식기를 만들었을 때 타사 서비스에 비해서 조금 성능이 좋았지만 상용 서비스를 할 정도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3월에 실제 데이터가 일부 수집되면서 인식률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4월, 5월 GPU 최적화를 진행했고 6월에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성능이 한 번 더 개선되었습니다. 6월에 인식률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서 속도를 위해서 인식률을 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맘때쯤에 클라우드 예상 비용이 1년에 330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최우선으로
CTC 프리픽스도 제외하고 빔 관리가 없는 그리디 디코더까지 적용했습니다. 이후 EPD를 조정하면서 인식률과 속도가 많이 변했고 7월에는 GPU 디코더와 FP16을 적용하면서 속도가 대폭 개선되었고 다시 속도의 여유가 생겨서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낮추고 인식률을 되찾아왔습니다. 8월에는 화자 분할이 추가되면서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화자 분할이 최적화되면서 현재의 속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비용을 1년에 1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작년 말에 비해서 약 속도가 100배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데이터는 수집 중이고 인코더 속도 개선, CTC 프리픽스 최적화 등 더 많은 성능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올해 말 오픈하는 통화 녹음 음성 인식기 베타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셀 황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